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상간자의 속마음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간자라고 하면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 의도적으로 유혹한 사람, 죄책감도 없는 파렴치한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책임과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사람의 속마음, 겉으로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담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처음부터 누군가의 가정을 망치려고 한 건 아니다. 많은 상가자들은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사람이 좋아 보였어요. 그 사람이 유부남인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말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생각보다 순수해 보이는 연결에서 출발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따뜻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게 특별한 감정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선을 넘게 되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깊숙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대. 나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돼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 식으로 합리화할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무거운 두려움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둘째, 그 아내가 나보다 낫다는 걸 사실 알고 있었다. 상간자도 압니다. 그 사람이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처음에는 혹시란 기대를 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만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결국 집으로 가고 가정을 지킨다는 사실을 은밀히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 인생의 진짜는 아니구나.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질투, 또 비교, 열등감, 무력감. 그리고 동시에 그 아내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사람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에 그 스스로를 더 작고 보잘것없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상간자 입장에서는 괴롭죠. 그게 자신을 부정하면서도 그 사람 곁에 있고 싶고 싶은 모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하게 돼요. 셋째, 이 사랑은 진짜였어요. 그래서 더 아팠다. 내가 바보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이 말, 많은 상간자들이 마지막에 남기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변명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상간자들은 말합니다. 나는 진심이었다고.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 사람만큼 나를 봐준 사람이 없었다. 그게 외로움에서 비롯된 감정일 수도 있고 혹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환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사랑했다는 착각 혹은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넷째, 나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림자였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언제나 상간자가 먼저 버려지죠. 미안해, 이제 나 돌아가야 돼. 우리 그만하자. 혹은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들켜서 강제로 끝나는 경우도 많죠. 그 순간 그 둘의 관계는 무너집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였을까? 그 사람에게 그냥 나는 잠깐의 유황이었을까? 왜 나만 이렇게 망가졌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사랑이 아니었음을, 혹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를 파괴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미워하게 되죠. 하지만 돌아가야 할 길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섯째, 그 사람의 아내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 상간자 중에는 뒤늦게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여자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텐데 그 집의 아이들은 무슨 죄야. 처음에는 질투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의 배우자, 그 아내가 결국엔 미안함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그 마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미안함을 혼자 껴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 무거운 죄책감으로 남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해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섯째, 나는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상간자의 마음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보고 싶었다고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고 생일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연휴라든지 주말에는 당연히 그 사람의 가족이 우선이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항상 기다리는 쪽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연락하고 싶어도 못하고 심지어 전화를 걸 수도 없는 그런 관계. 어떤 날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핸드폰을 꺼버리고 싶고 현타가 오고 어느 날은 오늘 하루 연락 한 번만 와줘 하고 마음을 졸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요. 하지만 상간자는 돌아갈 곳이 없고 오직 그 사람만이 자기의 전부가 되어버리죠. 그건 너무나도 외로운 일입니다. 어떤 날은 이게 사랑일까? 이게 중독일까? 혼란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일곱째, 나는 항상 비교당하는 존재다. 상간자는 항상 비교합니다. 아내보다 예쁘니까, 아내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내보다 말이 잘 통하니까. 처음에 그렇게 위로받습니다. 넌 내가 결혼 전에 꿈꾸던 여자야. 넌 진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야. 너랑 있으면 살아가는 기분이 들어. 그 말들이 마음을 움직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왜 아직도 집을 떠나지 않을까? 왜 이혼하지 않을까? 왜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아내를 결국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은 결국 자식 곁으로 가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니구나. 나는 비교 대상이었고 결국엔 두 번째 사람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고요. 현타가 오고요. 그동안 받았던 모든 말이 위로가 아니라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덟째, 내가 했던 말들이 누군가의 심장을 찔렀다는 걸 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힘들었다잖아. 우린 서로 위로가 필요했을 뿐이야. 애정 없는 결혼은 지옥이라잖아. 그 말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상간자는 그걸 자기에게 하는 말이니 더 특별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배우자가 보낸 메시지를 보거나 그 사람의 가정이 깨진 현실을 보게 되면 심장이 철렁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찢었겠구나. 누군가는 나 때문에 잠 못 자고 울고 있었겠구나.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 누군가에겐 칼이었고 고통이었고 배신이었구나. 그 후엔 아무 말도 쉽게 못하게 됩니다. 말이 너무 무서워지죠. 아홉째, 그 사람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도피처로 삼았던 거다. 처음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심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은 항상 가족적으로 돌아가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자신, 상간자를 선택하지 않죠. 그제야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쉬고 싶을 때 잠깐 오는 것처럼 여긴 거였구나. 나는 늘 준비된 사람이었고 늘 이해해주는 역할이었고 늘 맞춰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아플 때 곁에 없었고 그 사람은 내가 흔들릴 땐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도망쳤습니다. 사랑은 함께 버텨주는 건데 그 사람은 나를 안식처로 삼았을 뿐 책임질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끝나고 나서야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한다. 그 관계가 끝나고 나면 잠깐 원망도 합니다. 왜 날 버렸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거울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사랑이었을까? 그게 사랑이었나? 아니면 도피였나? 처음엔 나도 외로웠고 나도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었고 나도 한 번쯤은 특별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다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다는 걸 이제야 뼛속 깊이 알게 되죠. 그제서야 진짜 자신을 마주합니다.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 뻔했는데 돌아설 기회가 있었다는 걸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지 않겠다. 다시는 내 외로움을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풀지 않겠다. 상간자의 속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그들을 용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깊고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외로움이, 누군가의 결핍이, 누군가의 그 상처가 또 다른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누군가가 그 사랑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면 제발 멈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결국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처를 경험해 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받은 고통이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난 힘들었고 당신은 결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